조금 더 적극적인 엔화 투자는 대체 어떻게 하는 걸까요? 우리가 보통 투자라고 하면은 뭐 은행이나 증권사 이런 금융기관을 통해서 하는 거를 생각을 하시잖아요. 가장 이제 뭐 간편한 방법, 널리 알려진 방법이 외화 예금에 투자를 하는 겁니다. 엔화뿐만 아니라 뭐 달러 이렇게 각종 다른 여러 가지 화폐들도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엔화 예금에 투자를 하게 되면 이제 예금이다 보니까 예금자 보호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수시입 출금 방식도 있고 뭐 1년 동안 정기 예금으로 묶어놓겠습니다 하는 이런 방식들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제 예금자 보호가 되는 엔화 예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은행들을 통해 가지고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당장 내가 막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네네. 이 방법을 좀 사용하면 좋겠어요. 네, 그런데 사실 예금이라고 하지만 예금하면 우리가 이자가 붙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외화 예금들은 이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심지어 환차익을 기대했다. 지금 889원인데 이 엔화가 한 910원으로 올라가면 나 이거 팔아야지라고 했을 때 예금 만기가 될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잖아요. 중간에 환율이 오르면. 그래서 중간에 깨게 되면 그 이자조차도 다 못 받으니까 외화 예금에 투자할 때는 나 이자는 포기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시게 낫고요. 또 다른 투자 방법은 뭐 증권사를 통해서 ETF나 ETN이라는 이런 상품에 투자를 하는 방법도 있는데 이거는 이제 차익에 대해서 15.4%의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여행 자금을 모으는 게 목적이다라고 한다면 이런 상품들과는 좀 맞지 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ETF나 ETN 말씀도 해주셨는데 지금 환차익을 보겠다고 엔화를 사시는 분뿐이 아니고 엔화가 싼데 지금 일본 주식시장이 좀 괜찮으니까 네. 주식에 투자하겠다 이런 사연 지금 들어와 있는 게 있네요. 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만기된 적금이 3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지금은 딱히 쓸 일이 없고 요즘 엔화가 싸다고 해서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평소에 주식 투자는 조금씩 해봤는데 찾아보니 ETF, ETN 뭐가 많더라고요. 그런데 이 세금을 많이 뗀다고 해서 고민입니다. 세금을 적게 내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은 없을까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고민이 딱 저 방금 얘기한 그 부분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ETF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ETF라는 건 이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는 펀드라고 보시면 돼요. 마치 주식처럼 거래를 할 수가 있는데 이 중에는 N선물 ETF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미래에 어떤 물건을 사는데 지금 가격에 그 살 걸 약속해놓고 나중에 가서 그거를 물건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전문용어로 밭대기라고 하거든요. 네. 김장철 되면 배추값이 비싸지잖아요. 그래서 배추가 쌀 때 미리 저 배추 100포기에 얼마에 사겠습니다. 한 포기에 1,000원에 살게요. 그때 가격이 3,000원이 되든 혹은 500원이 되든 1,000원에 살게요 해서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걸 선물이라고 하는데 이게 금융시장에도 있습니다. 이제 N선물이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엔화 가격이 얼마가 되든 지금 사겠다는 건데 이게 현물 가격하고 거의 추이는 비슷하기 때문에 이걸 쫓아가는 상품이 N선물 ETF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지난 11월인가요? 엔화가 저점을 찍었을 때 네. 그 많은 분들이 ETF에 가입했다 이랬는데 사흘 만에 209억 원어치 사들였다. 이 정도로 인기가 높았습니다. 근데 환전이 세금은 없는 대신에 이자도 없다 이런 장단점이 다 있잖아요. 지금 ETF 장단점은 뭐예요? ETF도 이제 일본에 투자하는 ETF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일단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엔화 ETF. 이거는 엔화 가치가 오르면 해당 ETF의 가격도 오르는 식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엔화 ETF의 가격이 지금 한 주당 10,000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도 엔화 가치가 1% 오르게 되면 이 엔화 ETF의 가격도 1% 올라서 10,000원짜리가 11,100원이 되는 거죠. 이럴 때 팔면 100원의 차익이 생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100원을 고스란히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배당소득세 15.4%를 떼게 됩니다. 결국엔 100원이 아니라 84.6원. 이 정도의 차익만 생기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일본 ETF. 그러니까 일본 주식시장에 올라갈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투자를 하실 만한 상품인데 이거는 이제 엔화 가치와는 좀 무관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 니케이 지수가 올라갈 것 같다. 그럼 니케이 지수와 관련된 ETF에 투자를 하면 니케이 지수가 오르면 그만큼 이제 수익이 발생을 하고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이건 주식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가치, 환율의 변동에는 무관하다고 보시면 되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엔화로 직접 이 일본 시장에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본 주식시장에서 일본 주식을 사거나 뭐 일본 ETF를 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건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이 손해가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0엔에 1,000원일 때 1,000원을 가지고 100엔으로 바꿔서 주식을 샀어요.
한 주당 100엔이에요. 근데 주가는 그대로인데 환율이 떨어져가지고 엔화 환율이 떨어져서 100엔당 900원이 됐다. 그러면 이 100엔짜리 주식을 팔아가지고 우리 원화로 바꿀 땐 난 이건 1,000원 주고 100엔을 샀는데 이젠 900원밖에 못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 시장이 그대로거나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환율이 떨어지면 일본 주식 시장에 직접 투자하는 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 사연과 같은 경우에는 그 3천만 원 정도를 굴려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간편한 방법은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돼 있는 엔화 관련 ETF에 투자하시는 게 맞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엔화 관련 ETF, 국내 주식시장에 상장되는 이런 것들을 투자하다 보면 차익에 대해서는 15.4% 과세를 하는데 이 차익이 연간 2천만 원을 넘게 되면 금융소득 종합과세라고 해가지고 다른 모든 소득과 합쳐서 세율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조심하셔야 됐고 반대로 이제 일본 주식시장도 오를 것 같고 또 환율도 오를 것 같다라고 한다면은 증권사를 통해서 직접 이제 환전을 하신 다음에 일본 주식시장에서 직접 주식을 매수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면 편법이 아닌 방법으로 수수료를 아끼고 절세할 수 있는 방법 그것도 아울러서 좀 알려주시죠. 네, ISA 계좌라고 이제 맞는 계좌라고 불리는 계좌가 있는데요. 이 안에 넣어두시게 되면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3년 유지하게 되면 200만 원까지는 비과세를 해주고 넘는 것도 9.9% 저율과세를 해주거든요. 여기에 이제 뭐 외화 예금이라든가 아니면은 엔화 ETF 같은 거를 투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엔화를 사야 됩니까? 어떻게 좀 더 기다려 봅니까? 알려주세요. 이건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왜? 눈치 작전을 해야 돼. 예, 왜냐 사실 미래를 전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잖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환율 같은 경우에는 주식보다도 훨씬 더 많은 변동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화가 싸다라고 해서 투자하는 거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얼마 전에 엔화가 900원을 터치했을 때도 맞아. 싸다 그랬었거든요. 네. 근데 더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과거보다 싸다는 생각에 더 오르지 않을까 이렇게 예단하는 거는 조금 위험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보다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거나 혹은 뭐 엔저 현상이 더 길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네. 신중하게 판단하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 오늘 엔저 현상 관련해서 엔화 투자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습니다. 일본이 또 정책 변화 얘기도 있고 이러니까 한번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